네, 안녕하세요. 미쳤다 리듬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컨텐츠는 대중음악 작곡 팁입니다. 다음에 작곡을 위한 피아노 빨리 늘기. 많은 분들이 피아노를 기본은 아마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조금이라도 간단히 코드라도. 아니면은 뭐 미디로 찍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음악 베이스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른 음악에 적용이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것들이 대중음악에 관한 방법이고, 클래식이나 뭐 이런 음악은 뭐 그것에 맞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러니까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가 아니라 작곡을 위한 피아노를 어떻게 하면 빨리 늘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혹은 미디를 위한 피아노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적어볼까요? 미디를 혹은 미디 작곡 이란 말로 해도 되고요. 일단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가 일단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이 어쿠스틱이라든지 이제 발라드 계열 혹은 연주 음악 계열, 이런 계열이거나, 이제 크게 나누면은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비트나 루프 기반의 음악,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 발라드다, 혹은 어쿠스틱이다, 혹은 뭐 힙합이다, R&B다, 뭐 이런 루프 기반의 음악에서는 뭐 힙합, R&B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무튼 R&B 혹은 뭐 하우스, 뭐 이런 식의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음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음악이실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악기 연습을 아예 안 하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작곡이라는 범주, 조금 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장르의 음악을 떠나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고 어떤 곡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악기 연습을 하고 계실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정말 내가 힙합 비트를 찍는 사람이고 진짜 힙합 비트에 올인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뭐 난 하우스 음악을 할 거고, 하우스 그 작법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가면서 뭐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본인이 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폭넓은 작곡도 하고 싶고, 그런 그 피아노를 쳐서 만들 수 있는 작곡의 어떤 그런 개념까지 좀 확장을 시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어쿠스틱이나 발라드 같은 분들은 피아노나 기타를 칠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피아노 혹은 기타라는 악기를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디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피아노가 좀 유리하죠. 근데 기타는 미디로 바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악기 중에 제가 오늘 들을 것은 피아노에 관한 얘기인데, 왜냐면 피아노는 바로 미디 신호로 받아낼 수가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디 작곡의 활용도가 기타보다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기타는 오디오로밖에 받을 수가 없죠. 기타 신호가 미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피아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걸 이쪽 계열이시든 이쪽 계열이시든 음악을 공부하시고 계신 분 혹은 향상을 하고 있으신 분들 혹은 조금 이쪽 기반으로 아무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무얼 하시던 간에 내가 피아노를 치고, 그러니까 작곡의 개념을 조금 가지고 가실 때 이 피아노를 연습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면서 이제 나아가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피아노가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를 치려면은 피아노 전공을 하면 되겠죠. 그건 전공자 분들이 그 피아노를 위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피아노 전공자 분들이고, 작곡가들은 피아노를 물론 실용음악과를 나오신 실용음악 작곡과를 나오신 분들은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하긴 하세요. 피아노도 되게 잘 치시고 작곡도 잘 하시지만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디라는 것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피아노를 잘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효율적인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시간을 우리가 분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피아노를 잘하고 잘 치시는 분들은 피아노만 잘 치시고, 작곡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주자분들, 피아노만 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조금은 어떤 정말 그런 고급적인 것에 비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정말 피아노도 잘 치시고 작곡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내가 어떤 쪽의 작곡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가고 있냐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미디를 전공한 케이스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좀 약간 사운드 전공이지만 제가 이제 연습한 방법은, 이제 저는 미디를 기반으로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방식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이제 오늘의 핵심이, 보통 키 하나를 되게 잘 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C 키, C 메이저 키 혹은 A 마이너 키만 이제 연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저는 뭐 연습을 한다라기보단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지고 노는 식의 어떤 그런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는 방식이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은 미디 트랙을 잘 마시는 분들이 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드물어요. 왜냐면 피아노, 근데 이제 트랙을 잘 만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보통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물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신사동 호랑이나 이런 분들의 트랙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만드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피아노를 다 잘 치지 않으세요, 보통. 그 트랙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그래서 C 키에 굉장히 유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유려함, C키를 연주자처럼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작곡을 위한 피아노잖아요. 피아노를 화려하게 치는 피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곡을 하려면 어떤 진행을 잘 알고 진행을 유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악기적으로 조금 피아노가 조금 알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키 하나를 파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악기 연습을 하는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12키를 연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2키 연습은 무슨 말이냐, 12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C키만 치면은 C키로는 C키, D키, 뭐 D샵키 뭐 이렇게 해서 12키가 어떤 한 가지 패턴이나 한 가지 어떤 테크닉을 공부할 때 12키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12배의 곱하기 12이 되는 거죠. 어떤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연주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공부를 하실 때 뭐 기본적인 다이아토닉이라든지 뭐 도미넌트,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든지 뭐 이런 음악의 대중음악의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을 C 메이저 키적으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악보를 만약에 다른 키의 악보를 C키로 변환을 해서 그런 분석을 해보셔도 되고, 혹은 C라는 코드 안에서 그 어떤 화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다 알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예를 얘가 축적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손으로 어느 정도의 코드를 집을 수 있다면, 뭐 되게 복잡한 보이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가락 3개, 4개로 집더라도 그 집는 다양한 코드 패턴들의 진행들에 익숙해지셨을 때 작곡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진행의 특성들, 어떤 장르마다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아티스트마다 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을 때 굉장히 작곡이 편해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면은 이제 미디를 하든 뭐 발라드 같은 음악을 하든 보통 어떤 영감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트랙을 치고 그 순간의 어떤 흐름이나 그 순간의 것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를 찍어놓고 그 순간에 내가 떠오르는 코드 패턴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그 순간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피아노 작곡을 하더라도 피아노를 치면서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그 코드 진행을 하면서 그 순간의 영감으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그 무언가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영감들을 담아내시고 그것을 이제 더 나은 음악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 순간의 무언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많아서 어떤 굉장히 짜임새 있고 뭐 만들어 가면서 하는 음악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영감적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작곡을 할 때 피아노 연습, 피아노 그 연주자가 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작곡이나 비디 작곡 혹은 작곡을 하길 원해요. 그런데 피아노 연습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적어도 다른 키도 다 연습하셔도 되지만 C키에 굉장히 연주자분들도 물론 그러니까 누구나 C키에 가장 익숙하긴 해요. 하지만 일단 키 하나에서 굉장히 다양한 진행들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면 작곡이 굉장히 유리해진다. 그리고 내가 안 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다른 키에 적용을 해나가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251의 어떤 진행이 있는데 그거를 C키에선 칠 수 있고 뭐 F샵 키에서는 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나중에 이게 키로 옮기면서 나중에 적용해 보시면 되는데 어떤 다양한 진행들을 C키에서는 일단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다. 그리고 보통은 C키를 일단 메인으로 많이 연습하시고 아주 쉬운 키들 뭐 예를 들어 D나 D 메이저, G 메이저 같은 것들은 나중에 조금씩 자연스럽게 영역을 보통 넓혀 가지고 편하게 넓힐 수 이제 있으실 거고 보통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보통 피아노 연습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른 키들도 보통은 연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미디 트랙을 하든지 뭐 어쿠스틱 음악을 하시든지 정말 작곡을 잘하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보이싱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이싱은 고급스러운 어떤 그 나중에 문제죠. 사실은 어떤 순간에 물론 보이싱을 잠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간단한 뭐 클로즈드로 간단하게 이제 짚더라도 다양한 진행들에 많은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내 손으로 나올 수 있으면은 아주 작곡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C키만 조져라. 그렇게 하면은 시간 단축하면서 작곡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미 트랙에 시간이 많으시다면 다른 키 다 연습하실 수 있다면 좋으시고요. 보통 이런 식의 방식들은 미디 트랙 메이커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C 메이저 키에 그러니까는 C 메이저 키 이외의 키에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은 키 하나만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연습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연습이라는 게 각을 잡고 연습하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C 메이저 키에서만 그냥 유리해지는 거죠. 거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으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작곡을 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음악의 한정한 미디 작곡 혹은 작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키 하나, C 메이저 키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진행들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어떤 음악을 하시든지.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시간이 확장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기에도 그 진행들을 적용해 보시거나 피아노 연습을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되고
일단은 작곡은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시키해서 나중 부분으로 조금 시간을 멀리 두고 조금씩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